밥솥 뚜껑을 오늘 열어보셨습니까? 그 순간 올라오는 냄새 혹시 그냥 닫으셨습니까? 밥솥 안에 특정한 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돈이 들어와도 모이지 않습니다. 밥솥이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집부엌에 있는 그 밥솥이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건 월급이 적어서라고, 쓸 곳이 많아서라고, 운이 없어서라고. 하지만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랜 절집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한 집, 풍요로운 집,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밥솥이었습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단순한 조리 공간이 아닙니다. 재물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곳, 가족을 먹이는 곳, 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곳, 그 중심에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은 화기, 호털키의 상징입니다. 불을 품고 쌀을 익히는 곳, 이 공간에 묵은 기운이 자리를 잡으면 재물의 흐름도 함께 맡깁니다. 잠깐 지금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밥솥 뚜껑 안쪽을 마지막으로 닦은 것이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세 달 전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침 일찍 밥솥을 여는 장면을 돌려 보십시오. 뽀얀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냥 닫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제도 그랬습니다. 뚜껑 안쪽에 맺힌 물대, 고무 패킹, 사이에 낀 묵은 찌꺼기, 테두리를 따라 검게 변한 자국.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 이 생각. 이 생각이 돈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명당을 찾고 방위를 재고 비싼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시작은 내가 매일 쓰는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밥솥은 매일 열고 닫습니다. 매일 그 기운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매일 아침 그 밥솥에서 지은 밥을 먹고 그 기운을 몸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3일입니다. 풍수에서 계절의 전환점은 특별한 날입니다. 기운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날. 이때 막혀있는 것을 열면 운이 따라옵니다. 이때 막힌 것을 그대로 두면 겨울 내내 흐름이 멈춥니다. 올해가 2달 남았습니다. 이 2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년 한 해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밥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분들이 설마 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설마가 가장 위험합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부엌을 그리고 재물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밥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바닥을 먼저 봅니다. 밥이 누웠는지 깨끗한지.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뚜껑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밥솥 뚜껑을 들어보십시오. 안쪽을 보십시오. 고무 테두리가 있습니다. 패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색이 어떻습니까? 처음 밥솥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무 패킹은 흰색이었습니다. 혹은 투명에 가까운 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색입니까? 검이 변해 있다면, 군데군데 갈색 얼룩이 졌다면,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미끌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염이 아닙니다. 묵은 기운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패킹 사이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물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수증기가 맺혀 굳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 그래서 더 오래 방치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썩어갑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장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 구석입니까? 냉장고 뒷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생각해보니 밥솥 패킹은 한 번도 제대로 닦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 번도. 매일 쓰는 물건인데 한 번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썩은 기운은 재물을 밀어냅니다. 돈은 살아있는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깨끗하고 밝고 생동감 있는 곳으로 흐릅니다. 반대로 썩고 막히고 방치된 곳에서는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밥솥은 매일 열고 닫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안에서 나온 밥을 먹습니다. 썩은 기운이 설린 패킹, 그 패킹이 덮인 밥솥에서 지은 밥 내일 아침 그 기운을 몸 안으로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패킹 하나가 무슨 재물과 관계가 있느냐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릅니다. 상류에 무언가 막혀 있으면 아래까지 맑은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엌은 재물의 상류입니다.
그 상류가 막혀 있으면 재물의 흐름 전체가 탁해집니다. 작은 막힘이 큰 흐름을 끊습니다. 돈이 안 모인다고 느끼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없을까?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쌓이지가 않는다. 지갑을 탓합니다. 운을 탓합니다.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밥을 짓는 그 소안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그 패킹 사이에 작은 것이 큰 흐름을 막습니다. 고무 패킹 하나가 2년치 재물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닦으면 됩니까? 교체해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색이 변했다면 먼저 분리해서 닦으십시오. 솔로 안쪽 홈을 하나하나 닦아내십시오. 닦아도 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만졌을 때 탄력이 없고 딱딱해졌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패킹 안쪽에 갈라짐이 생겼다면 즉시 교체하십시오. 패킹 교체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몇천 원이면 됩니다. 그 몇천 원을 아끼는 사이 재물의 흐름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킹만 바꾸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패킹은 시작일 뿐입니다. 밥솥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패킹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밥솥이 놓인 자리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솥 위치가 재물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 오늘 당장 밥솥을 옮기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밥솥 패킹을 확인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입니다. 밥솥 문제는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솥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 보십시오. 밥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레인지 바로 옆입니까? 냉장고 바로 곁집입니까? 싱크대 모서리 끝에 있습니까?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밥솥이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냥 놓여 있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편한 곳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집 부엌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밥솥이 있습니다. 왜 그 자리입니까? 편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퍼서 바로 국을 뜨고 반찬을 짓고 동성이 짧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스레인지는 불입니다. 화기, 고칩니다. 밥솥도 열을 품은 기운입니다. 역시 화기입니다. 두 화기가 나란히 맞붙어 있으면 기운이 충돌합니다. 불과 불이 서로 부딪히는 형태. 이 충돌이 가정 안의 기운을 어지럽니다. 기운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 혹시 그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돈의 흐름이 종잡을 수 없는 느낌. 그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장고 옆은 괜찮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냉장고는 냉기입니다. 밥솥은 열기입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바로 붙어있는 형태. 풍수에서 상관된 기운이 충돌하는 공간은 기운이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재물은 안정된 기운 안에서 자랍니다. 흔들리는 기운 안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나무를 심어도 땅이 흔들리면 자라지 못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쌓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밥솥이 벽모서리 끝에 몰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만 모서리는 기운이 막히는 곳입니다. 기운이 돌지 못하고 갇히는 자리. 밥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갇힙니다. 들어오려 해도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솥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세 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스레인지와 최소 한 뼘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두 화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기운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장고와도 한 뼘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냉기와 열기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밥솥의 앞면이 부엌 안쪽을 향하도록 두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밥솥의 앞면이 벽을 향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조작 버튼이 벽 쪽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기운은 방향을 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려면 그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밥솥의 얼굴을 집 안쪽으로 돌리십시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밥솥이 가스레인지와 얼마나 가깝습니까? 냉장고와 얼마나 가깝습니까? 밥솥의 앞면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만 바꿔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패킹도 바꾸고 위치도 바꿨으니 이제 됐겠구나. 아직 아닙니다. 밥솥에서 가장 오래 방치된 곳이 남아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생각조차 해본 적 없어서 그곳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을 가감아 먹는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공개합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오늘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밥솥 뚜껑 위를 보십시오.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배출구입니다. 그 구멍을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배출구를 분리해서 씻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없다고 하십니다. 분리가 된다는 것조차 모르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냥 뚜껑 위에 붙어 있는 것, 수증기가 나오는 구멍,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분리해 보십시오. 돌리면 빠지는 구조입니다. 밥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손으로 돌려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고 나서 안쪽을 들여다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갈색입니다. 혹은 검은색입니다. 끈적한 찌꺼기가 안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그 수증기와 함께 녹말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배출구 안쪽에 달라붙습니다. 굳습니다. 다음날 또 올라옵니다. 또 달라붙습니다. 또 붙습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내일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배출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압력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밥솥 안에 기운이 순환하지 못합니다. 풍수에서 막힌 통로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순환하지 못합니다. 쌓이지 못합니다. 결국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갑니다. 혹시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돈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알 수 없는 느낌,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 막힌 배출구처럼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출구를 씻으십시오. 따뜻한 물에 담가 두십시오. 오래된 찌꺼기는 바로 빠지지 않습니다. 10분에서 15분 담가 두었다가 작은 솔로 안쪽을 닦아내십시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구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밥솥 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배출구 아래 내 바닥입니다. 내 바닥을 보십시오. 코팅이 온전합니까? 긁힌 자국이 있습니까? 오래된 누런 자국이 남아 있습니까? 코팅이 벗겨진 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밥은 잘 되는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담을 수 없다. 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새어나갑니다. 금관 그릇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결국 흘러내립니다. 내 솟은 가정의 재물 그릇입니다. 그릇이 온전하지 않으면 재물을 담아도 새어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교체 시점이 있습니다. 코팅이 한 군데라도 벗겨졌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바닥에 오목하게 패인 곳이 생겼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남는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밥을 하고 나서 내 손바닥이 변색된다면 교체 시점입니다. 지금 내 바닥을 확인해 보십시오.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교체를 결심하십시오. 내 하나 교체하는 비용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루는 사이 재물의 흐름은 계속 새고 있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데 이 생각이 재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손상된 것을 교체하지 못하는 마음, 풍수는 새 것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비싼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밥솥을 새로 사면 되겠구나. 패킹도 새 것, 넬도 새 것, 배출구도 새 것. 새 밥솥을 사면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밥솥을 새로 사도 이것을 모르면 똑같이 반복됩니다. 3개월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진짜 문제는 밥솥이 아닙니다. 밥솥을 다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밥솥도 3개월이면 망가집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새는 진짜
원인 밥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 아침 행동 안에 있습니다. 새 밥솥을 사도 소용 없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새 밥솥도 3개월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인지도 몰랐던 것들, 너무 사소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들 하나씩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밥솥 뚜껑을 열어둔 채 방치하는 것. 아침에 밥을 다 퍼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둡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아이 챙깁니다. 그러다 보면 1시간이 지나갑니다. 밥솥은 그 사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습니다. 그 열린 입안으로 부엌에 모든 냄새가 들어옵니다. 기름 냄새, 음식 냄새, 쓰레기 냄새, 그 모든 것이 밥솥에 스며듭니다. 밥을 다 퍼냈다면 바로 닫으십시오. 시킨다고 열어두는 것. 그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밥솥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는 것. 행주, 냄비 뚜껑, 작은 그릇, 때로는 영수증이나 메모지까지 잠깐만 여기 올려두자. 그 잠깐이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됩니다. 밥솥 위는 비워두어야 합니다. 밥솥은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 위에 물건을 올리면 열기가 막힙니다. 기운이 막히면, 풍수에서 화기가 막히면 재물의 순환이 끊깁니다. 밥솥 위를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무언가 올려져 있습니까? 세 번째 습관, 밥솥 바깥을 닦지 않는 것. 안쪽은 신경 씁니다. 44번 씻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어떻습니까? 옆면, 뒷면, 바닥 기름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맺혀 굳어 있습니다. 손대가 켜쌓여 있습니다. 아니 깨끗해도 바깥이 탁하면 기운이 확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깨끗해도 겉이 흐트러져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밥솥 바깥을 닦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른 천으로 쓱 닦는 것, 그것 하나가 기운을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모두 해당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바뀌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밥이 남았을 때 그냥 밥솥 안에 두고 자는 것. 저녁을 먹고 밥이 남았습니다. 보온 기능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뚜껑을 닫고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밥솥을 엽니다. 무거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그물이 바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밥알이 서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운이 식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 밥을 먹습니다. 그 기운을 몸 안으로 들입니다. 풍수에서 부패하는 것을 집 안에 놓는 것은 재물의 가장 나쁜 행위 중 하나입니다. 썩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그것을 집 안에 두면 집 전체의 기운이 함께 내려앉습니다. 남은 밥은 반드시 그날 안에 처리하십시오. 밥통에 옮기십시오. 냉동실에 넣으십시오. 먹을 만큼만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밥솥 안에서 밤을 보내게 하지 마십시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뚜껑을 열어 두는 것, 위에 물건을 올려두는 것, 바깥을 닦지 않는 것, 남은 밥을 그대로 두는 것, 이 중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바꾸십시오. 하나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바꾸려 하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내 가지 습관보다 더 크게 재물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밥솥 하나를 아무리 고쳐도 이것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밥솥이 아닙니다. 부엌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엌 안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집에 그것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시겠습니다. 파티 6 스크립트 밥솥을 고쳤습니다. 습관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밥솥 하나를 고쳐도 부엌 전체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엌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밥솥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시크대, 쓰레기통에 모든 것이 하나의 기운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기운이 건강하면 재물이 자랍니다. 그 기운이 탁하면
재물이 빠져나갑니다. 지금부터 부엌 안에서 재물을 막는 세 가지 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입니다. 싱크대 배수구 안을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오래 들여다보기 힘드실 것입니다. 검고 끈적한 것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냄새가 올라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그 불쾌함, 그것이 기운입니다. 풍수에서 하수구와 배수구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나쁜 기운이 집안에 갇힙니다. 이 통로가 더러우면 좋은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입니다. 막혀도 문제, 더러워도 문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배수구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뜨거운 물을 붓고 솔로 닦으십시오. 둘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을 닫아 두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배수구를 항상 열어둡니다. 그냥 뚫려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구멍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 닫아 두십시오. 뚜껑 하나. 그것으로 기운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입니다. 부엌 안의 쓰레기통. 지금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 레인지 옆입니까? 밥솥 근처입니까? 싱크대 바로 교집입니까? 뚜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통이 뚜껑 없이 열려 있는 집. 쓰레기통이 밥솥 근처에 있는 집.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통은 무엇입니까?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폐기된 것, 썩어가는 것, 끝난 것. 밥솥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 가족을 먹이는 것, 시작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있습니다. 끝나는 것과 시작되는 것이 같은 공간에서 맞붙어 있는 형태. 기운이 혼재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자라기 전에 썩은 기운에 눌려버립니다. 당장을 바꾸십시오. 쓰레기통에 뚜껑을 다시오. 뚜껑이 없다면 오늘 하나 구하십시오. 몇천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십시오. 싱크대 아래 문 안쪽으로 넣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기십시오. 쓰레기통은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밖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정말 재물과 관계가 있을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엌 누군가 처음 방문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밝고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입니까? 아니면 무겁고 탁하고 어수선한 느낌입니까? 그 느낌이 기운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것을 재물도 느낍니다. 세 번째 적입니다. 부엌의 조명. 재물은 밝은 곳에 모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기본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기운이 모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이 따라옵니다. 반대로 어두운 곳에서는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 안에서는 재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부엌에 불을 켜보십시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석이 어두운 곳은 없으니까. 낮은데도 부엌이 어두운 집은 없으니까. 깜빡이는 전구.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깜빡이는 빛은 불안정한 기운입니다. 켜졌다 꺼졌다 있다가 없다가. 재물도 그렇게 됩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상태. 깜빡이는 전구가 있다면 오늘 안에 교체하십시오. 그리고 낮에는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이 들어오는 부엌, 자연의 빛이 가득한 공간.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어둡고 커튼이 쳐진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 같은 재료, 같은 손. 하지만 기운이 다릅니다. 빛은 기운을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빛이 살아있는 기운을 만듭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싱크대, 배수구, 쓰레기통, 부엌의 조명.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바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운을 깨우는 것과 기운을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청소는 막힌 것을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 것을 통해 좋은 기운이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한 가지를 더 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밥솥 패킹을 확인했습니다. 위치를 점검했습니다. 대출과 내소 상태를 봤습니다. 나쁜 습관도 알았습니다. 부엌의 세 가지 적도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바뀌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오늘 저녁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느냐가 전부 다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절집에서 새벽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당을 쓸고 법당을 닫고 향을 피웁니다. 처음 절에 들어온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어제도 쓰는데 왜 또 쓰십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제 쓴 마당은 어제의 마당입니다. 오늘 쓰는 마당은 오늘의 마당입니다. 기운은 매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정성껏 손을 움직이는 것. 그 손의 움직임이 기운을 깨웁니다. 첫 번째 실천입니다. 밥솥 청소의 순서. 오늘 저녁 밥솥을 청소하실 때 순서를 지키십시오.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닦는 것과 순서를 지켜 닦는 것은 다릅니다. 첫째, 내을 끈에 따뜻한 물을 헹기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기운이 살아있는 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무 패킹을 분리합니다. 솔로 홈 하나하나를 닦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꼼꼼하게. 셋째, 수증기 배출구를 분리해서 씻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솔로 안쪽을 닦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헹굽니다. 넷째, 뚜껑 안쪽을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묵은 기운이 쌓입니다. 다섯째, 밥솥 바깥을 닦습니다. 옆면, 뒷면, 바닥까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고 마지막 다 닦은 밥솥에 뚜껑을 열어두십시오. 열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닦은 후에 바로 닫으면 습기가 안에 갇힙니다. 동안 열어두면 안에 기운이 환기됩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10분 후에 닫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실천입니다. 소금. 예로부터 소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나쁜 기운을 흡수합니다. 공간을 맑게 합니다. 썩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소금의 흡습 성질, 항균 효과, 탈취 능력,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들입니다. 기운과 위생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밥솥 청소를 마친 후 내 소단에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넣으십시오. 손가락 세, 개로 짚는 양.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잠시 두십시오. 10분에서 15분.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소금은 부엌에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는 집과 하지 않는 집 기운이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굵은 소금이어야 합니다. 정제된 고운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 굵은 소금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소금의 자연의 기운이 살아있습니다. 그 기운이 묵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기운을 다루는 일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천입니다. 아침에 첫 행동.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먼저 봅니다. 어젯밤은 메시지, 뉴스, SNS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으로 먼저 가십시오. 세 가지를 하십시오. 하나, 커튼을 여십시오. 빛을 들이십시오. 자연의 빛이 부엌으로 들어오게 하십시오. 둘, 창문을 조금 여십시오.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밤새 집안에 머물던 기운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셋, 밥솥 주변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위에 무언가 올려져 있지 않은지,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주변이 깨끗한지 이 세 가지 3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하루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빛을 들이고 공기를 바꾸고 재물의 공간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면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기운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듭니다. 매일의 3분이 1년의 재물운을 만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앞에서 한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밥솥과는 관계없습니다. 부엌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밥솥을 고치고 부엌을 정리했다면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홍수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도 뿌리가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밥솥 패킹을 확인했습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배출구를 청소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알았습니다.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실천법도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앞에서 한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밥솥을 닦는 것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엌을 정리하는 것은 기운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통로로 무엇이 흘러들어오느냐, 그것은 공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합니다. 마음이 결정합니다. 풍수는 공간의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산을 사는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쓰는 사람, 아끼는 사람, 정성을 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공간은 저절로 기운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비싼 밥솥을 써도, 아무리 명당의 자리를 잡아도 내 마음이 방치되어 있으면 기운이 자라지 않습니다. 재물은 정석을 알아봅니다.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내 공간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 내가 매일의 작은 것을 얼마나 정성껏 다루는지, 그것을 재물이 먼저 알았지. 사람보다 먼저, 눈보다 먼저 오래전 일입니다. 작은 남자의 혼자 사시는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집은 낡았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복은 언제나 반짝였습니다. 밥솥은 쓸 때마다 닦았습니다. 한번 쓰고 나면 바로 닦았습니다. 싱크대는 사용 후 항상 물기를 닦았습니다. 물기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잠깐 빛과 공기를 들인 후에 닫았습니다.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보살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엌이 나를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 부엌을 돌봐야지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부엌이 나를 먹여 살렸는데 내가 이 부엌을 돌봐야지요. 공간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간을 돌볼 때 공간이 나에게 보답합니다. 밥솥이 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솥을 소중히 여길 때 재물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좋은 날, 좋은 방향, 좋은 물건, 좋은 숫자.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재물은 특별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것을 정성껏, 이것이 전부입니다. 절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복은 쌓이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매일 조금씩 정성이 쌓이고 습관이 쌓이고 기운이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것이 어느 순간 재물로 돌아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하는 작은 정성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3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밥솥 뚜껑을 열고 안쪽을 확인하십시오. 공유 패킹색이 변하지 않았는지, 수증기 배출구가 막히지 않았는지, 내 바닥에 코팅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십시오. 둘, 밥솥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가스레인지와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까? 냉장고와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까? 밥솥의 앞면이 부엌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로 옮기십시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한 대만 옮기면 됩니다. 셋, 부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배수구에 뚜껑이 있습니까? 쓰레기통에 뚜껑이 있습니까? 깜빡이는 전구는 없습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만 고르십시오. 전부 한 번에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는 마음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씩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정성껏 돌보는 사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곁에 재물이 머니다. 오늘 11월 3일 계절이 바뀌는 날입니다. 기운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밥솥 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큰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의 정성이 내일의 기운을 만듭니다. 내일의 기운이 한 달을 만듭니다. 한 달이 쌓여 1년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정성껏 다루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좋은 기운이 여러분 곁에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